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징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남북 정상회담을 4월 27일에 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폭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는 개인 순매수에 힘입어서 2,430대를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고른 상승으로 1% 이상 오르면서 865포인트까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대만을 제외한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상승이었고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도 오늘은 3대 지수가 1%대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기술주가 반등했고 에너지 업종도 2% 이상 올랐었습니다. 자,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자 3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지금 장에서 포트폴리오 점검 꼭 하셔야겠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 공개해드리는 시간 가질 거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장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지부터 들을 거고요.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쪽으로 보셨습니까? 네, 오늘 기업은 유진 기업입니다. 예. 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국내 1위 레미콘 업체인데요. 레미콘 사업 매출액은 수도권 지역의 수요 증가와 판매 단가 인상으로 2013년 이후에 연평균 10.4%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에 피크아웃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수도권 레미콘 업체 중에 가장 높은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18년 올해 출하량이 견조할 것으로 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반등이 시작한 수도권 주택 착공 및 인허가 숫자가 있고요. 작년과 비슷한 2018년 국토교통부 수도권 골재 수급 계획을 볼 수 있겠습니다. 원재료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시멘트 경우가 가격 협상이 하반기로 미뤄진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시멘트가 올해 원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주요 원재료의 모래 가격 상승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건설 성수기를 대비해서 4월에 약 5에서 7%가량의 레미콘 가격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은 전반적으로 레미콘 상반기 가격 인상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현대저축은행 지분 100%를 취득하면서 유진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변경했고요. 2017년 4분기 반영된 유진저축은행 실적이 영업수익이 741억 원, 당기순이익이 146억 원입니다. 레미콘 사업의 견조한 매출 그리고 저축은행의 연결 실적 반영으로 인해서 올해 매출액은 1조 5천억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은 1,430억 수준입니다. 순이익은 1,100억 수준 정도까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은 2018년 PER 기준 4배 정도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종을 포함한 국내 건자재 업종 평균이 10.4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도한 저평가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에 비슷한 기업을 본다면 텍셀레트컴 같은 경우도 자회사 100%가 결국 저축은행 쪽에서 수익이 나면서 주가가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진기업도 비슷한 구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150원 정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예, 유진기업은 이번 주에 주가가 한 13% 정도 올라왔는데 단기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오는 그림이고요. 지금 충분히 살만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금요일인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주식은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주도주의 달인 김형철. 밑꼬리만 있다면 고점 돌파도 시간 문제. 밑꼬리 매매의 달인 박용경.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오셨고요.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전일장 특징주부터 분석하겠습니다.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 의견 가져가실 수 있고요. 저희 셀트리온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3위에 올라있는 셀트리온. 램시마의 유럽 점유율 호조 소식에 올랐다라는 소식도 있고 외국인가 기관의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제 주가가 무려 10% 가까이 올랐었거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긍정적인 의견이시고 김영철 팀장님.
이 정도 주가 수준이라면은 뭐 30만 원대 초반 뭐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고점 대비 이제 조정도 한 30-40% 나왔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네. 좀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 판매 허가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쨌든 숫자가 이제 물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서 이제 뭐 판매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약간 이제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R&D 비용 처리 회계 처리 이슈들도 있는 부분들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숫자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사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신고가를 찍고 나서 뭐 7% 하락했다가 어쨌든 뭐 반등을 하는데 사실 비슷한 사업 영역이고 뭐 삼성이라는 프리미엄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최선호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셀트리온 고점 대비 이 정도 조정 받았다면 여기서 전고점 트라이는 한 번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급들이 어제 이제 조금 뭐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셀트리온은 고점 대비 지금 30%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어제 10% 반등을 준 거거든요. 다시 한번 고점을 두드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굿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일치가 됐었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 삼성물산 보겠습니다. 어제 주가 4% 올라서 거래를 마쳤는데 최근 현대차그룹이 순환출조 구조 개선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놨고 이 영향이 삼성물산 쪽으로도 긍정적으로 심리가 호전이 됐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역시 굿 의견으로 의견 일치가 됐고요. 이번에 박용경 팀장님. 네, 일단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뭐 2016년 말에 16만, 17만 원 가까이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지금 조정을 받고 2017년, 18년 거의 뭐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계속 박스권을 갖춰서 주가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삼성물산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이 일단 좀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그 부분이 이제 지분 가치가 상승이 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워낙 요즘에 최근에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삼성물산의 주가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실적 자체만 보더라도 삼성물산은 뭐 작년 대비 좀 괜찮은 실적,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 한 30% 정도 성장했던 실적을 보였고, 다만 지금 한 가지 걸리는 게 삼성 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이 일단 처분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그 부분에서는 삼성그룹 자체가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한해서 좀 정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당장에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크게 한번 주가가 어제 1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6% 정도죠. 6%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서 좋은 호재 뉴스로 이제 단기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물산은 어제 네이버를 제치고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장 흐름 좋았고 앞으로의 흐름도 긍정적이다. 두 분의 의견이 같았고요. 저희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을 볼 텐데 어제장에서는 4% 빠졌는데요. 하지만 현대중공업 연봉으로 봤을 때 올해 무려 주가가 40% 이상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정받을 때 사도 되는 건지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예, 의견이 엇갈리네요. 긍정적인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박용경 팀장님. 네, 일단 현대중공업 자체가 당장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좋다라는 거는 일단 수주 자체적으로 예년 대비 좀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지금 조선업 자체로 봤을 때 뭐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장에 회복되기는 어렵지만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고, 그리고 지금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현대중공업 회사 자체로만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굉장히 그 기술 자체가 굉장히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시고 접근하시게 된다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당장에 지금 어제 뭐 5거래 연속으로 급락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당장에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급락이 끝나는 바닥을 좀 확인하는 이 시점에 이제 좀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회사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너무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불안해 하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반대 의견도 좀 짧게 듣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뭐 개인적으로 손은 안 나가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워낙 탄력적인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상황에 굳이 이 종목을 지금
지금 사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은 좀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봉으로 보면 40% 올랐는데 사실 이게 12월 27일 날 유상증자 때문에 개파락해가지고 1월 1일부터 이제 올라와서 이제 40%가 오른 거기 때문에 사실 그전 주가 비교하면은 한 2, 3% 작년 종가 부근, 그러니까 유상증자 전 대비는 그런 부분이어서 딱히 이제 뭐 관심은 크게 많이 안 가는 그런 종목이다 보고 있습니다. 예, 3월 30일 금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1%대 반등이 있었어서 국내 증시 상승 출발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뒤에 분위기 보겠습니다.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함께 봐드리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문의 주시면 장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보죠.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삼성전자 기관 순매수에 어제도 0.7% 올랐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0.7% 더 올라오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어제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던 SK 하이닉스도 오늘 1.37% 강세 출발이 됐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미국 내 바이오시밀러 촉진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데다가 또 램시마의 유럽 점유율 호조 소식까지 앞서 셀트리온은 두 분의 전문가 모두 긍정적으로 팻말을 드시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역시 1% 강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0.3% 오르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5%나 빠졌었던 현대차에도 오늘 매물이 좀 들어오면서 0.35%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앞서 저희 삼성물산 분석을 했었죠.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올랐던 삼성물산도 오늘 추가적으로 2.5%나 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예,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하루만 이틀째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78% 상승한 2,455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4% 오른 869포인트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에 있는 종목인데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나타납니다. 셀트리온을 비롯한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 강세 출발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신라젠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네요. 어제도 4% 가까이 올랐었는데 오늘도 0.37% 상승하면서 시총 2위 자리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흐름세가 좋았던 보톡스 관련주 메디톡스가 오늘은 소폭 눌리는 분위기이고요. 바이로메드는 1%대 강세입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인데 예, 여기서는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는 종목이 더 많이 눈에 띄네요. 셀트리온 제약이 1%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로엔만 소폭 밀릴 뿐 그 밖에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1% 가까이 올라오고 있고 포스코 캠텍도 1% 가까이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두 분의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해 드릴 텐데요. 공개 앞서서 수익률 자랑을 해봐야겠죠. 김영철 팀장 종목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예, 3월 23일 내주셨던 종목입니다. 오늘 3월 30일이죠. 지금 한 주 만에 수익이 14%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스미디어와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위해서 잠시 뒤에 리뷰 한 말씀 듣겠습니다. 박용경 팀장의 종목도 있으세요? 두산 엔진인데요. 1월 4일에 주셨었고 주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0%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 팀장님의 나스미디어는 어제장만 6% 올랐고 지금 수익이 14% 한 주 만에 이렇게 난 거거든요. 투자의 관점 변화가 있으신지 여쭤볼게요. 김영철 팀장님. 일단은 뭐 나스미디어 때 말씀을 드릴 때도 목표가는 한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전에는 이제 뭐 광고 시장에서 광고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투자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제일기획 이런 거 떠올리실 텐데 지금은 사실 뭐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지명 광고나 이런 부분들이 5개 광고 이런 게 더 컸다라고 하면 지금 확실히 모바일 쪽 광고가 더 큰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쪽에서 뭐
시장 점유율 자체가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상황이고 성장성도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어제 이제 그 지속적으로 좀 저항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행보했었던 9만원 저항대 돌파하면서 좀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내일, 뭐 오늘 그리고 뭐 다음 거래일까지 뭐 조금 쉬어가더라도 충분히 10만원은 한번 트라이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0만 원이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포트에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의견은 다시 한번 듣는 시간 갖겠고요. 저희 박용경 팀장님의 두산 엔진도 보겠습니다. 네, 두산 엔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추천드렸던 이유가 일단 매각이 거의 확정될 거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추천드렸고요. 매각 확정이 되는 순간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죠. 오르고 나서 이제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그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익절을 하셔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이제 접근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거래량 나오면서 주가가 최고 6,000원 이상을 갔다가 지금 조금 빠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주 빠지는 시점에 좀 다시 한번 접근을 하면 안 될까라는 걸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일단 급등 이후에 조정이 오면 거래량이 서서히 빠지면서 갑자기 또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은 좀 금해 주시고 지금 보유하고 계셨던 분은 익절하시는 거를 전체 익절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경 팀장님 포트폴리오에서도 저희 제외하는 걸로 해볼까요? 네네네. 예, 두산 엔진 50%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또 많이 오를 만한 종목들 오늘도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으니까요. 잠시 뒤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가질 거고요. 김영철 팀장의 12종목부터 볼게요. 일단 뭐 12종목은 오늘장의 특징주로도 나왔었던 이제 삼성물산인데요. 예. 사실 지분 가치로만 하더라도 싸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뭐 나왔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 이슈 때문에 지주사 이슈, 이제 뭐 지배구조 개편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어제장에 이제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는데 이게 사실 그 삼성전자 지분 한 4.7%, 이게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13조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뭐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근데 요거 44% 하면은 시가총액으로 한 12조 정도 되는데 두 개 합치면은 25조? 뭐 이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 이게 삼성물산 지금 시총 자체가 26조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시가총액 그 지분 가치로만으로도 충분히 좀 설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업만 살짝 좀 돌아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 큰 무리 없이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본업이 사실 언제 들어올지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뭐 의문이긴 한데요. 경기 좋아진다라고 하면 어쨌든 뭐 돌아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1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뭐 트라이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주가 작년부터 거의 한 12만 원대까지만 내려오면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위쪽으로는 15만 원대 어쨌든 뭐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뭐 요 구간에 들어가서 15만 원 정도까지 뭐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 전략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뭐 삼성물산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예, 오늘 신규 종목이시죠? 예, 오늘 신규로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고요.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DNC 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요거 또한 2주 정도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 2주 정도. 웹툰이랑 웹소설 쪽에 이제 그러니까 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웹툰 비중이 10%이고 웹소설이 한 90%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웹툰 비중을 한 20% 정도 늘리고 웹소설을 한 80% 정도 가져가는 그런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 뭐 웹툰 시장 자체가 워낙 이제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웹툰 자체로 이제 어른들 세대에서도 옛날에 이제 뭐 만화책 많이 보신 분들, 요즘 세대에서는 그 만화책을 이제 종이가 아닌 스크롤로 이제 만화책을 읽는 그런 세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는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수익성을 넓히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이제 굿즈나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게임들, 지적 IP 이런 쪽으로도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괜찮은 게임 스토리나 그러니까 그 이제 웹툰 스토리 하나가
게임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품 판매로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제 그 2개의 지적 IP를 중국 쪽 게임사에다가 이제 판매를 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5개 정도 판매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3,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최근에 좀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까요? 최근에 아무래도 주가 올라온 부분들은 그 컨텐츠 관련된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같이 좀 반영을 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 워낙 이제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넷플릭스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중국 진출 사드 이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다 한 번씩 오르고 나면은 어떤 컨텐츠 관련된 종목이 있을까라는 시장의 고민이 아마 뭐 DNC 미디어 쪽으로 반영이 된 부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이 종목도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요. 비즈니스 온이라는 그런 기업입니다. 종목명만 들어보면은 사실 더존비즈온이랑 약간 이제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사업 이제 하는 내용도 어떻게 보면 구조도 살짝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존비즈온 같은 경우가 ERP 쪽에 완전 이제 초강자라고 해야 되죠.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브랜드 인지도랑 그다음에 점유율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기업들의 ERP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 고객사로 두면서 그게 이제 클라우딩 부분들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주가 상승률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뭐 올해만 아마 거의 100% 가까이 주가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드린 비즈니스 온도 비슷한 사업 구조인데요. 요거는 이제 중소기업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그 이제 거래를 함에 있어서 세금 계산서는 사실 필수인데, 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쪽에 대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빌이라고 해서 전자영수증 쪽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거의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고객사만 한 1,500여 개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더존비즈온의 성장 스토리랑 상당히 좀 유사하다. 그래서 신규로 상장한 이후에 좀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기관 쪽 수급이 꾸준하게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3월 15일부터 해가지고 뭐 코스닥 거래소 시장 변동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사모펀드 쪽에서 이제 꾸준하게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장 첫날 찍었었던 고가는 넘겨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마찬가지로 14,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포스코 캠텍입니다. 최근에 뭐 그 테슬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이제 나오면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좀 조정을 받고 변동성을 좀 키웠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전기차 시장은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는 분명하고, 그게 이제 테슬라가 기존 이제 메이저 메이커들, 그러니까 자동차 메이커들을 이제 따돌리고 1등을 하느냐, 아니면은 기존 메이커들이 빨리 전환을 해서 전기차 쪽으로 돌아 나와서 이쪽 시장이 커지느냐, 이 문제이지 어쨌든 방향은 전기차 쪽으로 가는 방향은 틀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테슬라가 만약에 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물량들을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메이저 업체들이 뭐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뭐 여력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 시장 자체가 커진다라고 하면은 뭐 국내 음극재 1위 뭐 포스코 캠텍은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단지 이제 작년이랑 올 초 1월달에 이제 주가 상승률이 많았기 때문에 옆으로 이제 좀 횡보하는 구간이 좀 높은데 5만 원 넘길 때 따라 붙으셔도 뭐 충분히 매력적이고, 뭐 사실 뭐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접근하셔도 뭐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LG전자입니다.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그 백색가전 쪽이 상당히 좀 잘 나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전에는 없었던 신제품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괜찮게 흔히 말해서 이제 먹히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스타일러나 아니면 건조기, 그리고 최근에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공기청정기, 요렇게의 아이템들이 예전에는 이제 뭐 가구 혼수라고 하면은 TV, 냉장고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플러스 한 3개 정도가 뭐 친구들이 사주기도 하고 지인들의 선물 받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뭐 혼수용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으로는 역시나 이제 그 VC 쪽 전기차 쪽에 대한 사업을 뭐 막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지는 않지만 간간히 소식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긴 플랜을 가지고 어쨌든 LG전자 쪽에서 이쪽을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5만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99,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LG전자는 지난주에도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한 주 만에 그래도 수익이 많이 났고요. 저희 오늘 김영철 팀장님 10위부터 6위 종목을 봤는데 신규 종목 2종목이 있습니다. 삼성물산, 비즈니스온까지 함께 매수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용경 팀장님 10위 종목도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 AJ렌터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J렌터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기서 더 빠질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와 오늘 좀 주가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도합 한 10% 정도 네. 올랐던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은 14,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그 주가가 급락을 했었을 때 그런 차트상으로 지금 갭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메우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 그렇고, 그리고 작년에 여기에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거에 맞춰서 호재 뉴스, 그러니까 뭐 작년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다, 뭐 영업이익이 70억 이상 올랐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모멘텀을 좀 주는데 한 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 흐름은 굉장히 양호하다.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하실 분들은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 부분에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홀딩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14,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홀딩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뭐 지금 AJ렌터카도 지속적으로 지금 뭐 A급 회사채 발행을 좀 성공적으로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자금 모집을 좀 효율적으로 했고, 그리고 AJ렌터카 자체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렌터카 시장 규모 자체가 시장의 4위 안에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서 좀 뭐 미래의 먹거리 산업, 뭐 그 공유차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만약에 진출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좀 장기적인 보유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수익을 봤을 때는 언제나 익절하는 거는 좀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14,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홀딩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어제도 7% 올랐는데 오늘도 또 오르네요. 네네네. 예. 일단 뭐 저가항공사에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 뭐 TA홀딩스라든지 다른 뭐 마찬가지로 제주항공이라든지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올해 뭐 우리 문화생활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거기 여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제주도 이제 국내 여행 갈 것 같으면 이제 외국에도 뭐 동남아라든지 여러 기타 일본, 중국 같은 이런 외 여행도 굉장히 비용 대비 효율이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되는 국내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제주항공들이 그 저가 항공사들이 그런 부분 국외 노선을 활발히 조금 확보를 하면서 좀 좋은 그 매출을 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양호한 모습으로 매년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듯 좀 모멘텀을 좀 실으면서 올라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가항공사 최초로 지금 영업이익 1,000억 이상 실적을 기록했고요. 올해는 지금 항공기를 추가로 확보하고 노선도 추가로 확보해서 더더욱 좋은 실적을 좀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항공 기내에
상품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도 소소하게 영업이익에 올리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좀 투자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중국 쪽과 이런 지금 사드 영향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 노선들이 조금 더 확충이 된다면 그리고 중국 쪽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좀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이런 부분도 좀 제주항공이나 저가항공사들의 무시할 수 없는 매출이나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 주가에 올라가는 흐름은 조금 역시 그 기대감과 실적과 이런 부분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지금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홀딩 관점에서 좀 가지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매수는 좀 지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은 지속적으로 보유하셨다가 지금 일단 48,000원 선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어디까지 이제 좀 올지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지를 받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순간을 잘 판단해서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48,000원 선까지 무리 없이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신고가를 갱신한 시점이 전 신고가가 45,000원 수준이었는데 오늘 좀 돌파를 하면서 46,250원 지금 지금 주가가 46,000원 선을 돌파를 하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48,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좀 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이후에는 좀 보유하신 그 시청자분께서 좀 잘 판단을 하셔서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좀 잘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종목 대한광통신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대한광통신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제가 좀 큰 수익을 봤던 종목이기도 한데, 일단 매수 관점은 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워낙 시장 상황과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그리고 핵심 아이템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국내외 러브콜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콩고라든지 프랑스라든지 계속적으로 지금 광섬유 납품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의료기기도 개발을 하고 있다. 강섬유를 사용한 의료기기, 그러니까 기기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 작년 실적은 굉장히 큰 폭으로 턴어라운드를 이뤄냈다라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작년 실적 대비 양호한 실적,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60-7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컨센서스만 좀 따라준다면 지금 주가가 10,000원 이상 가는 것은 충분히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도 조금씩 사모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일단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기업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만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웅진에너지 다음 종목 웅진에너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2012년 태양광 업체로 이제 좀 시작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적자를 좀 보다가 좀 괜찮아졌던 기술력을 갖춘 게 2014년부터 지금 좀 괜찮은 실적을 좀 갖췄고요. 그 영업이익 2014년에는 영업이익 적자폭을 좀 줄였다면 2015년에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좀 성공적으로 이뤄냈는데 2016년에는 지금 도리어 좀 적자폭이 좀 크게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SKC 솔믹스로부터 이제 장비라든지 이런 기업 구미 공장을 인수하면서 설비가 조금 중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게 된다면 2016년에는 그 영업이익이 손실된 부분이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2017년 그 작년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다시 한번 이뤄낼 것이다. 그리고 올해 시장 전망은 작년에는 영업이익 한 50억 정도로 전망하는데 올해는 한 100억 원 규모로 성장을 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치가 있습니다. 이런 전망치가 왜 나냐면 일단 웅진그룹이 계속적으로 태양광에 투자를 했습니다. 2014년, 15년 지속적으로 한 100억 규모를 계속적으로 장비와 시설에 투자를 계속 했고요. 그리고 태양광 사업에 지금
업체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이라든지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부도가 났었는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기업이 웅진에너지입니다. 웅진에너지 그만큼 이제 독점으로 갈 수 있는 그 시발점을 좀 잡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OCI와 더불어서 웅진에너지를 좀 견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뭐 단결정과 다결정, 뭐 웨이퍼를 좀 아시는 분들은 단결정과 다결정 차이를 좀 아실 텐데, 웅진에너지가 다결정에서 좀 뛰어난 가공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중국 쪽에서는 지금 러브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술력을 지금 이미 인정을 받았고요. 중국 쪽에 러브콜을 받고 있는 부분이 매출에 연결된다면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점이라고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 6,700원에서 좀 바닥이 다져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시점에서 좀 한 달 정도 좀 지켜보시다가 매수를 조금 하시면서 좀 모아가는 시점을 좀 잡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뚜껑을 한번 까보시게 된다면 아마 다시 한번 전고점인 9,000원 선에 충분히 안착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면 좀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종목 카카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너무나도 조금 장기 투자,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죠.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 카카오톡에서 시작해서 생활 플랫폼으로까지 다가오는데 뭐 5년 이상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카카오티 서비스를 출범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즈니스 플랫폼까지 같이 나와서 뭐 택시라든지 버스 이런 부분까지 같이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면서 기업 제휴 서비스를 좀 비즈니스 플랫폼을 내놨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매출에 조금 연결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매출이 0인 부분에서 매출이 지금 한 1,000억 이상의 지금 그 시장의 예측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고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상장이 될 것이라고 조금 계속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의 지분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새로운 신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밝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카카오가 그런 지금 IT 기업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지금 카카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카카오 플랫폼에 보시면 뭐 영화 예매라든지 카카오 선물하기라든지 카카오 캐릭터 사업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캐릭터 사업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아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될 만큼 굉장히 순마진이 높은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카카오의 연결 매출이익에 반영을 할 것이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게 된다면 지금 주가가 카카오에는 다시 한번 저점이 될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지금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박용경 팀장님 10위부터 6위 종목 봐드렸습니다. 지난주와 종목의 변화는 없었고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48,000원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함께 매매하셨던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이고요. 끝번호 8281님께서 메리츠 종농증권 문의하셔서 먼저 좀 봐드리겠습니다. 4,200원에 30% 사셨다고 했는데 최근에 잘 잡으셨나 생각도 들고요. 장기로 가져가도 되는지 김영철 팀장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은 뭐 4,200원에 30%면은 괜찮은 가격에 매수를 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뭐 어제 매수하신 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최근에 이제 내려올 때 이제 단기 저점을 잡았다가 단기적으로는 4,000원대 초반 한 4,075원까지 내려왔다 이제 올라온 부분들이어서 이제 분명히 고민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뭐 보유를 해보셔도 무관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 개인적으로는 조정 받을 만큼 받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증권주도 같이 쓸려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충분히 단기 저점 확인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여기서 뭐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면은 4,600원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유하시면 되겠다고 말씀을 주시네요. 메리츠 종금증권 봐드렸고요. 5822님께서 기아차 문의하셨는데 봐드립니다. 기아차 41,000원에 20%를 사셨는데 지금 기아차의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면서 3만 원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기아차의 주가는 3만 원대 맞죠? 네,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사실 올해 지금 기아차가 회복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대응 전략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3만 원, 29,000원이 지금 전 저점이거든요. 네. 예, 전 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지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29,000원에서 35,000원 사이에 박스권을 좀 움직일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적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시장 기대치보다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 작년에도 마찬가지죠. 올해 지금 1분기 예상 실적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41,000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2016년 정도쯤에 매수를 하시고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비중이 20%라면 지금 일부 손절을 하시고 다시 한번 재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기대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앞으로 뭐 현기차에서 투자할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기술력으로 확보가 됐는데, 당장에 지금 실현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 법규라든지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뭐 2020년, 2021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빨리 이제 기술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평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지금 뭐 비중 조절 다른 쪽에서 하시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20%에서 뭐 10% 정도는 손절을 하시고 다시 한번 좀 더 떨어졌을 때 한번 한 34,000원 정도에서 손절을 한번 10% 비중 조절하시고 조금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 한 3만 원 초반대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면서 평단을 낮추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다가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양호하게 확인된 이후에 추가적인 비중 조절, 지금 20%라면 10%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 조절을 하셔가지고 손실을 메우는 방향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술력은 있지만 손 놓고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좀 아까울 수 있다라는 분석이셨습니다. 비중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기아차 봐드렸습니다. 저희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네요. 오늘도 저가 매매의 달인 만나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오늘은 그 한글과 컴퓨터를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죠. 근데 2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16,000원대까지 급락을 했던 상태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업이죠. 한컴 오피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하나 또 눈에 띄는 일을 하나 했죠. 작년에 산청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산청을 인수를 했는데, 산청이 뭐 하는 회사냐면은 소방 방재, 그리고 구호 장비, 이런 우리가 이제 뭐 119라든가 이런 데 납품하고 있는 거고, 경찰이나 납품하는 그런 장비를 하는데, 아주 인수한 회사가 아주 좋습니다. 그동안에 2016년도 일단은 매출만 보더라도 한 1,000억 정도 했는데, 연평균 한 25%씩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26%다. 그럼 1,000억이면 260억 남았다. 이렇게 된 얘기죠. 순이익도 한 21%니까 210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인수 효과가 1분기에 한글과 컴퓨터에 또 반영이 됩니다. 작년도에도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323억 됐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은 1분기부터 올해는 아주 실적이 좋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처럼 급락을 했고 바닥을 쳐서 이제는 움직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 지금 현재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이게 원래 개별 종목에 움직이면 1년에 한 2번 정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흐름이 단기간에 있어도 조정받고 이렇게 하는 게 한 몇 개월을 지속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매매를 하셔야지, 하루아침에 올라가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결국 올해는 실적 때문에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매수의 목표가는 우리가 이제 요거는 지난번 일단은 고점까지
보는 그 가격대 2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손절가는 뭐 16,000원, 15,000원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면은 내가 보면 15,000원 이하로 손절할 정도 가격은 안 나올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라면은 추가 더 매수하는 게 맞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금처럼 조정받을 때 저점 매수 공략을 해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한글과 컴퓨터는 이전에도 한번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지금 다시 한번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교환 의사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은 5위 종목은 나스미디어라는 기업입니다. 앞서도 이제 뭐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기업인데요. 네. 오늘 장이 좀 많이 어제 상승품을 대부분 다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 4.3%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조정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뭐 매수 못 하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신고가 나오고 오늘 조정이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는 좀 세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뭐 실적이나 성장성 믿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10만원 한번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쪽 광고가 이제 뭐 지속적으로 좀 판매 호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1위의 프리미엄을 여전히 좀 받고 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모바일 쪽, 온라인 쪽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5교회 광고 쪽으로도 이제, 확대를 하면서 가장 넓은 이제 광고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만원, 손절가는 109,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KG 이니시스라는 기업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 2만원대 초반만 내려오면은 접근을 하면은 뭐 단기간에 짧게는 5% 그리고 길게는 한 10%까지 수익을 주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이게 이제 2월달 이후로 그런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2만원 찍고 나서 일단은 뭐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뭐 여기 구간에서 뭐 지속적으로 좀 박스권을 만들겠지만 어쨌든 뭐 시장 자체가 성장하기 때문에 22,000원을 충분히 뭐 돌파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PG 사업자, 그러니까 이쪽의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이쪽에 대한 성장이 지속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 이제 PG사로 뭐 국내 1위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좀 끌어올 수 있다. 그리고 부실 자회사 KG 로지스 요거 매각하면서 어쨌든 부실한 부분들도 이제 털어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9,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경동 나비엔입니다. 한번 이제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고 좋은 흐름 보였다가 6만원대까지 이제 사실 날씨가 좀 풀리면서 시장에서는 그 날씨 풀린 것 때문에 좀 차익 실현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재차 그때도 이제 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을 때 모멘텀은 친환경 쪽에 대한 모멘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중국 쪽에서 어쨌든 석탄 보일러를 최대한 배제하고 친환경 가스 보일러 쪽으로 이제 뭐 전환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요 부분들이 충분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작년 겨울 추웠기 때문에 올해 실적 뭐 좋을 것 같고 4분기 실적,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미국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 구간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목표가는 9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뭐 55,000원인데 뭐 사실 큰 손절은 의미는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손절가는 좀 아래에다가 좀 놔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위닉스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맨 마지막에 위닉스랑 크리넨사이언스는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황사나 미세먼지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트렌드다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저도 사실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 황사 관련된 종목들, 그런 이제 테마 종목들을 왜 하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던 적이 이제 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확실히 작년부터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제품들을 구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실적도 좋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위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어쨌든 이게 아직 그 이제
떴다, 흔히 말해서 이제 미세먼지나 황사가 많이 왔을 때 장 초반에 떴다가 이제 밀리는 이유가 시장에서 아직도 테마성 이슈로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 초반에 이제 매수가 좀 들어왔다가 그 이전에 이제 들어왔었던 뭐 물량들이 차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단기 트레이딩 하는 물량들이 많아가지고 차트나 캔들상으로 보면은 이쁘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차트랑 캔들을 이기는 게 실적이고 뭐 실질적으로 뭐 주변의 마트나 아니면은 가전제품 코너 가서 보시면 진짜로 잘 팔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위닉스 충분히 뭐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뭐 처음 말씀드렸을 때도 17,000원대, 16,000원대 말씀을 드렸을 때도 목표가는 한 25,000원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뭐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사실 그 16,000원, 17,000원 말씀을 드렸을 때 손절가 뭐 바꾸지 않았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목표가랑 손절가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크린앤사이언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차트가 이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날 같은 경우에 뭐 1월 15일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제 주말에 미세먼지가 진짜 뭐 올해 들어서 되게 심하게 나왔을 때 이제 장 초반에 뭐 한 14% 정도 떴다가 이제 뭐 마이너스로 끝났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5일 같은 경우에도 날씨가 이제 화창하게 갑자기 개면서 차익 실현이 한 10%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3월 26일 뭐 주말 이후에 주말에 이제 뭐 올해 들어 최악의 뭐 미세먼지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 한 11% 움직였다가 또다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테마성 이슈로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인데,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공기청정기나 이런 부분들 잘 팔리면 위닉스 실적이 좋겠죠. 근데 위닉스나 아니면 기타 공기청정기들 같은 경우에 한번 팔면은 그거를 내년에 뭐 이 제품 올해 한 번 쓰고 내년에 또 사야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아니실 거고, 한 3, 4년 이상 그 이제 보고선 사시는 부분들인데 그 안에 필터는 매번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뭐 사실 공기청정기의 핵심은 필터이기 때문에, 근데 국내에서 필터 쪽 그 1위가 바로 크린앤사이언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충분히 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목표가는 위닉스랑 마찬가지로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이 종목은 16,000원 잡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철 팀장님, 공기청정기 관련한 종목, 또 필터 관련한 종목 있는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위닉스는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경동 나비에는 지난주에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한 주 만에 수익이 7% 이상 났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도 축하의 말씀 드릴게요. 저희 이번에 박용경 팀장님 종목도 마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 아스트입니다. 아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한번 18,000원 제자리로 돌아왔고, 일단 항공 지금 이쪽으로 지금 산업 자체가 지금 분위기 자체가 그 한국 항공우주가 거의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 2분기 때 APT 사업이라고 지금 그 공군에 공급하는 전투기 1,000대 규모를 공급하는 지금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지금 2분기 때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주를 하기 위해서. 그 만약에 수주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국내 아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항공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도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일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뭐 일단 그것을 기대하고 지금 아스트를 좀 추천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맞췄던 기업이 항공 부품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아스트가 유일하게 맞췄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요구치와 그리고 기업이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첨단 부품, 최첨단 산업에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앞으로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기술력을 좀, 그런 부분 쪽에서 항공 쪽으로 기술력을 좀 갖추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스트 같은 경우 지금 2분기 4월달, 5월달에 굉장히 지금 그 APT 산업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굉장히 유심하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주가가 크게 요동을 한번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잘 대응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기업 가치 같은 경우는 지금 18,000원 수준이 지금 적정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도 보시게 되면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지금 16,000원, 17,000원 선에서 22,000원 선 왔다 갔다 지금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 22,000원을 뚫으려면 지금 강력한 모멘텀이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2분기의 수주가 조금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심 있게 지켜보시고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매수를 하실 분들은 지금 자리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큰 비중 말고 한 5에서 10% 비중을 좀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 SK 하이닉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9만원 또 신고가를 갱신한다 싶더니만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일단은 우상향할 것이라는 저의 예측은 좀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시장도 그렇고요, 반도체 가격도 그렇고, 지금 설비 투자하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성, SK 하이닉스가 지금 도시바를 인수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뭐 당장의 성과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겠지만,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에서는 굉장히 큰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주가는 지금 여기에서는 앞으로 2, 3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저점이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뭐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가져가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단기적인 목표를 10만원으로 잡았던 거는 좀 변함없는 관점인 건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 테스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테스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설비 투자를 함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영업이익 흑자를 약 100억 원 규모를 냈죠. 저는 영업이익 흑자 턴어라운드를 하는 기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이 굉장히 괜찮다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뭐 뉴스가 연동이 되면서 살아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장대 양봉이 들어올 때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에 추천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지금 18,000원에 좀 안착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요.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 17,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이에서는 지금 다시 한번 좀 모아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좀 관점을 드리겠고요. 지금 뭐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지금 뭐 이미지 센서라든지 마이크로 컨트롤러, 스마트 카드 IC 쪽 사업 영역을 굉장히 좀 영위하고 있고, 지금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장비 추가적인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웨이퍼 테스트 부분과 패키징 테스트 부분이 이제 테스나가 주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테스트 장비 부분에서 테스트 장비들을 많이 사용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도 올해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실적이 상향이 된다면 지금 전고점이 21,000원이나 22,000원 부분을 좀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한번 해보면서 지금 18,000원, 17,000원, 18,000원 사이에서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삼성전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전기는 일단 1분기 실적이 지금 시장 예측치와 거의 흡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매출액 1.9억 정도, 1.9조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350억 정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뭐 시장 전망치도 그렇지만 뭐 전년도 전분기에 대하면은 뭐 20% 이상, 매출액은 20%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30% 정도 성장한 수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실적입니다. 호실적이기 때문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하는 흐름에 따라서는 그 산업 트렌드에 좀 맞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투자할 가치가 좀 높은 기업이다. 그리고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부분이 지금 거의 이 삼성전기를 먹여 살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 특히나 지금 갤럭시 S9 출시에 따라 지금 카메라 모듈 쪽으로 매출 증가에 조금 좀 기여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좀 좋을 것이라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그 삼성전기가 아이폰 X에
지금 출시에 따라서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 말에 있을 아이폰 출시에는 좀 어떻게 좀 달라질 것인지 그 부분에도 좀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좀 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보유를 하시라는 관점, 그리고 우상향은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 솔브레인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일단 틴글라스 그 부분, 그 얇은 유리죠. 얇은 유리 부분에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중저가 폰 내에 지금 OLED 판매 비중이 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틴글라스 부분에 이제 사업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주가를 좀 계속적으로 억눌러왔던 할인 요소도 조금 해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 싱글라스의 사업 부분이 실적이 개선된과 동시에 반도체 소재 부분도 동시에 이제 성장을 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솔브레인이 지금 주가 자체가 작년 3월에 지금 75,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50,000원대까지 58,000원, 50,000원 후반까지 좀 떨어졌는데, 지금 55,000원이 한 두 번 정도 더 바닥을 다지고 나면 다시 한번 주가가 60,000원 이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차트상으로도 고려를 좀 하시고 실적상으로도 좀 고려를 하시게 된다면 좀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드리면서 솔브레인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아스트부터 솔브레인까지 저희 종목 들어봤습니다. 박윤경 팀장님의 추천주였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3월 들어서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박윤경 팀장님의 포트에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두 전문가와 함께 10종목씩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하나금융투자 박윤경 FA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0.5% 안팎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수급 주체는 기관이고 코스닥 쪽은 개인의 매수세가 집중이 됩니다. 시장 흐름 잘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